KBS라고 밝힐게요. 공영방송의 법조팀장이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다가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예,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네, 들으신 대로 어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았던 김경률 PB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관련해서 양지열 변호사 연결해서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구속영장 기각된 부분을 먼저 여쭤볼게요. 예. 법원에서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배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배임 수재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네. 하나는 이제 조국 장관 가족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정확하게는 이제 운영을 했었던 웅동학원에 한 30여 년 전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그 네네. 공사대금 채권을 메우기 위해서 일부 대출도 받았는데 그 사용처 같은 것들이 분명하지가 않다. 그중에 일부 자금은 동생이 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본인도 받을 돈이 있었고 다른 데 지급할 돈들도 있었는데 네. 다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일부는 본인을 위해서 좀 남겨둔 게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일부는 그 본인이 학교에서 사무국장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네. 그 과정에서 사실은 부정한 이익을 얻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또 이제 웅동학원이 학교법인이다 보니까 교사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좀 부적절하게 불법적인 돈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부분은 거의 다 아마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해서 돈을 제대로 지급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상대로 소송한 부분이 불법적이라고 검찰은 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은 영장 심사를 하면서 검찰은 낸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확실치가 않아 보인다. 네. 확실치가 않으면 구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임차적으로 판단한 거죠. 네. 이게 사실 조국 장관 지난 한 2달 이상 끌어온 어떤 그 보도를 보면 처음에는 웅동학원 이 허위 소송 이 문제 예. 나왔다가 사모펀드 나왔다가 자녀 문제로 옮겨갔다가 계속 얘기가 좀 돌고 돌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얘기가 나와서 예. 일각에서는 이거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별건 수사라고 보기보다는 네. 처음부터 그러니까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주변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부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검찰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네네.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라면 혐의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일종의 내사 과정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압수수색부터 시작된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운동하고 부분은 저는 수사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부터가 조금 좀 고개가 갸웃했던 게 네네. 이게 이제 주로 대출이 일어났던 게 95년, 98년도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3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파헤쳐서 과연 그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지금 추적한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네. 가능이나 할까라는 네네. 생각을 했어서 이 부분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도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걸 왜 이렇게까지 크게 수사를 했어야 하는가라는 게 오히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 때문에 나머지 수사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애초부터 이 운동학원 관련된 과거의 일과 관련된 수사는 좀 무리스러운 수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알릴레오 오늘 하루 종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 맡았던 김경록 씨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어제 그 방송을 근거로 판단을 한다면 한마디로 그 조범동 씨가 사기를 쳤다라는 거잖아요. 이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조범동 씨가 사기를 쳤다기보단 조범동 씨의 입장이라는 게 있고 또 그 인터뷰를 한 김경록 PD가 알고 있는 사실의 관계가 있고요. 또 네네. 김경록 PD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 부분이 좀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사실이라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코링크 피해에 정경심 교수가 투자를 하게 됐었을 때 네. 이게 코링크 피해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사모펀드에 관해서 조범동이라고 하는 오촌 조카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그쪽으로 투자를 했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본인은 좀 말리고 싶었던, 그러니까 김경호 PD가 말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네. 또 친척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아무리 가까웠던 어떤 그냥 투자를 상담했던 사람이라 그래도 더 깊이 들어가서 말리지 못했다. 어. 그런데 이제 김경록 PD가 보기에는 네. 조병국이라는 사람이 조국장관 가족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것도 맞지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투자가 됐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투자를 받은 회사들에 가서는 야 이게 저기 조국장관 가족 돈이고 네. 또 정경식 교수가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영어 상담이나 영어 교재 개발과 관련된 일을 조범동 씨를 통해서 맡아서 하는 걸 그렇게 그쪽 회사에는 얘기를 하기를 조국장관도 이렇게 경영에도 관여를 하고 네네. 이만큼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네. 좀 그 위세를 좀 과장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광고를 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추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투자 받은 회사 쪽에 가서 검찰에 조사를 하고 그 직원들을 상대로 뭔가를 물어보게 되면 아 맞다 조국장관이 이렇게 개입을 했었다. 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알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네. 또 이제 오랫동안 그런 업종에 종사해온 입장에서 봤었을 때 네. 오촌 조카가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해외로 또 이렇게 좀 도주성, 도피성 네네. 으로 떠났던 이유는 네. 이거는 정현식 교수의 자금도 자기가 음. 유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주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네네. 이건 이제 개 의견의 차원인 거고요. 네. 하여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건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좀 만약에 김경록 PB의 얘기가 사실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본다면 네네. 그거는 사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현식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공직자윤리법이죠. 네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직접적으로 참여형으로 투자를 해서 그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거나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네네. 사실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 네. 또 놀라웠던 거는 오히려 김경록 PD도 이 부분을 KBS를 비롯해서 다른 매체에도 이미 한 달 전에 네네. 다 얘기를 했었고 검찰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반대쪽의 입장들 그러니까 실제로 정현식 교수가 그냥 조범동 씨의 말만 믿고 따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네. 과연 얼마나 수사를 했을지 네. 그게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검찰은 그러니까 사건이 혐의점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게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객관 원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된 거는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언론을 통해서는 뭔가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도가 나왔지 반대 방향으로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음. 어떻게 이제 언론에서도 어찌 보면 검찰에서는 이제 피의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하지만 묘하게도 의혹이 되는 부분에 보도만을 했고 또 김경록 PB의 얘기도 의혹이 되는 쪽으로만 인용을 주로 했기 때문에 네네. 게다가 일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조 장관이 고맙다고 한 말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 취지도 묘하게 보도가 됐었죠. 네, 묘하게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네. 유시민 작가가 KBS에 대해서 했던 말도 논란인데요. 이 김경록 씨 인터뷰를 KBS가 해놓고 방송도 잘 안 했고 또 검찰에 그 인터뷰 내용을 흘렸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KBS는 즉각 부인을 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법적 대응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KBS 특히 KBS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이제 취재한 기자의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KBS 쪽에서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확인해 보려면 결국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가 얼마만큼 사실과 다르냐, 그러니까 네. 허위 사실이냐, 네. 그리고 또 허위 사실인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사실 이제 KBS에서 이미 인터뷰한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네. 또 KBS에서 해명을 내놓은 게 검찰 쪽에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통째로 다 넘기진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봤다는 내용, 그게 네. 어느 정도나 김경록 PD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담은 것이었느냐. 그러니까 그럼 그 확인이라고 하는 게 검찰에 확인을 해야 할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어떤 취재는 다른 쪽에 확인을 해야 할 내용이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내놓으면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과연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허위 사실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네. 아주 구체적인 사실에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걸 허위 보도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영유수가 관련된 사건 때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